안녕하세요.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발표할 김재진, 신우철, 홍형욱입니다. 목차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조는 행복도시의 형성 과정과 생활권 안의 건축물,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행복도시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마스코트는 대군 시절의 세종대왕님의 모습을 모티브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행복도시의 시작을 보기 위해 네 번의 시기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서울 백지계획은 1966년 무궁화 모양을 바탕으로 1억 6,500제곱미터나 되는 지역에 인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마치 르꼬르비지의 인구 300만 거주를 위한 도시를 보는 느낌입니다. 1970년대 대립되는 두 인물인 김대중과 박정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전을 행정부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백지 계획을 통해 임시 수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차 오일 쇼크와 10월 26일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해 무마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책상 위에 항상 보던 계획안 책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지 계획은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이 관심을 가졌으나 1984년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로 사라집니다. 2002년 다시 수도 이전 계획이 부활합니다. 16대 대선 선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이유로 수도 이전 공약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부활합니다. 2003년 실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출하고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로는 조선 왕조 이래 600여 년간 형성된 관습법봉상 수도는 서울이 수도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 이를 통해서 신행정수도 대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행정수도로 가고 있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생활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생활권 내에 건축물이나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거나 가지게 될 것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행복도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지역을 나누는 단위가 구가 아닌 생활권으로 나눕니다. 행복도시의 생활권은 1에서 6번과 가운데 S 생활권으로 나뉘어집니다. S 생활권은 세종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역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 금강보행교, 중앙공원,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금강보행교의 길이는 1446m입니다. 이는 한글 발표 연태인 1446년을 상징합니다. 1생활권은 행복도시의 중앙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는 분권과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의 취지로 위와 같은 행정기관들이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는 하늘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종청사의 옥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3.6km이고 면적은 79,194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을 펼쳐놓은 듯한 건물 외관을 보여줍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국세보관함을 모티브로 설계하였고 세종정부청사체육관은 클로버 모양입니다. 2생활권과 3생활권입니다. 2생활권은 세종예술의 전당으로 세종시의 문화예술의 축을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3생활권은 세종시청이 있고 도시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역입니다. 세종시청 건물은 금강의 물살을 헤쳐나가는 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대전과 이어지는 도로 접점 지역에 위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복합터미널로 건설 계획 예정입니다. 4생활권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 예정이고요. 이곳에는 사이언스파크, 창조형 캠퍼스, 캠퍼스타운 행복주택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파크는 BT, 생명공학기술 ET, 환경에너지기술 IT, 정보기술 관련 기업 및 연구소 구성이고, 그리고 옆에 창조형 캠퍼스가 들어옵니다. 공주대,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4천여 명이 공동형 캠퍼스에서 생활합니다.
캠퍼스 부지와 기업 부지가 가까워 자연스럽게 연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권입니다. 대학 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혁신을 촉진하는 이러한 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반곡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한글 자음 시옷과 지읒을 모티브하였습니다. 육생활권은 공유 마당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존 단독주택과 차별화하여 마당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취지로 추진 중입니다. 피어는 너와 집을 컨셉으로 단지 내 촬영 동선을 외부로 계획하고 각 세대와 공용 마당의 연결을 중점으로 두며 설계하였고 P3는 공유를 통한 균형을 컨셉으로 설계하였고 P2는 리본 마을을 컨셉으로 P4는 크로스페이드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입니다. 우선 스마트시티란 국가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활용하는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의 경우는 해외 스마트시티와는 다르게 백지 상태 부지에서 설계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현실을 복제하여서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스마트시티는 3대 가치와 7대 혁신 요소가 있습니다. 3대 가치는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스마트 테크놀로지입니다. 간단하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말합니다. 7대 혁신 요소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거버넌스, 문화, 일자리로 나뉩니다. 모빌리티는 공유 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 데이터 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육은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하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을 위한 생애 교육을 제공하며 에너지 환경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며 거버넌스는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여 블록체인을 통한 인센티브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 쇼핑은 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는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도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저희는 스마트 시대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강점으로는 스마트 시티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고 낮은 평균 연령과 도시 내 도시 개발 연계 기관들의 입지가 있고 약점으로는 교통 및 도로 부문 불편과 문화 및 편의시설의 부족함, 예정 지역과 편입 지역의 격차를 분석하였습니다. 기회로는 수도권의 사람들과 충청권 대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 꾸준한 인구 유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에 정부의 투자가 집중된 점이 있고 이어보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낮은 인식, 선도적 스마트시티들의 성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유로 조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 행정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이미지가 강해서 세종시 내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복도시가 어떤 모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